네, 이 정부가 퇴직했거나 이직이나 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올해 신중년 특화 가정 훈련 인원을 7,5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은 이 산업 현장에서 같은 시기에 대거 퇴직하는 세대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이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이미 퇴직했거나 또 이직이나 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올해 2,800명이던 신중년 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주축을 이뤄왔던 중장년층, 정확하게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분들의 직업 전환과 노동시장 재진입 필요성이 커진 데에 따른 조치인데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높이고 또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2024년 참여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했고 50대 이상 훈련생 비중도 77.4%에 이를 정도로 현장 수요가 높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인원이 2배 넘게 확대가 되는데요. 또 많은 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그만큼 이 국가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이 있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5월 1일 국회가 통과시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장년 직업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되는데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집중 훈련과 신속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수요를 고려해서 1개월 그리고 또는 2개월의 집중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또 훈련생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야간이나 주말 과정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40세 이상 구직자뿐만 아니라 이직이나 전직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도 수강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중장년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특히 울산 지역의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가지 분야에서 또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또 새로운 분야에 다시 도전하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신중년 특화 과정을 수료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중장년 경력 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장년 경력 지원 사업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해당 분야의 현장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당초 900명에서 2,000명까지 확대했고 두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중장년층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직업 훈련과 일 경험을 이 취업과 함께 연계하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생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그런 지원도 있나요? 네, 중장년층이 이 경력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3개월간 현장 직무 경험을 하고 월 1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수당은 급여 수준은 아니지만 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반면 참여하는 기업은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을 하고 또 참여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운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력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층을
3개월 이내로 활용해보고 그 기업에 적합한 인재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직접 고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참여 수당을 통해서 그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중년 특화 과정, 이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중년 특화 과정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신중년 적합 직종 맞춤 기술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과 취업을 지원하는 직업 기술 교육 과정입니다. 입학 자격은 만 40세 이상의 미취업자 또 영세 자영업자고 학력 제한은 없고요. 다만 이 각 교육 과정별로 지원 자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희망하는 분들은 해당 캠퍼스의 공고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선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를 해 주시죠. 아마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 선발 방법은 희망자가 지정된 기간에 원서 접수를 하고 면접 전형을 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체로 하반기 교육은 8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500시간 내외로 진행이 되고요. 주 5일 수업에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받고요. 면접은 8월 5일, 합격자 발표는 8월 12일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저번보다 지원자가 많으면 이 경쟁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모든 입학생은 교육비, 실습, 재료비 등을 전액 국가 지원도 받게 되고요. 취약계층은 훈련 수당으로 별도 월 2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고 수료를 하게 되면 취업 발성과 사후 지도를 받는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중장년층의 관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울산에도 캠퍼스가 중구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울산 캠퍼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 병영 지역 3.1교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요. 폴리텍 대학 신중년 특화 관영은 이들 개설한 캠퍼스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1대학은 서울 정수 캠퍼스, 또 서울 강서 캠퍼스, 성남 캠퍼스로 나뉘고요. 2대학은 남인천 캠퍼스, 또 화성 캠퍼스로, 3대학은 강릉 캠퍼스, 4대학은 대전 캠퍼스, 또 5대학은 전남 캠퍼스와 익산 캠퍼스로, 또 6대학은 대구 캠퍼스와 영남 융합기술 캠퍼스로 나뉘는데 울산은 동부산 캠퍼스와 함께 제7대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한국 폴리텍 대학이 전국의 7개 대학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한국 폴리텍 대학은 산업 분야별로 특화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울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AI 산업 안전 시스템, 또 기계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에너지 산업 설비, 신소재 화학을 전공하는 학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서울 정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공조냉동, 자동차 관리를, 또 서울 강서 캠퍼스는 건축, 목공, 수장 시공, 또 한식조리, 시니어 헬스케어, 패션 제품 제작을, 또 성남 캠퍼스는 전기 내선을 가르치는데 이처럼 지역별 캠퍼스마다 특색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국 폴리텍 대학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고 싶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평생 직업교육 대학이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직업교육기관인데요. 역사도 제법 오래된 대학입니다. 1968년 국립중앙직업훈련원으로 출범한 이래 300만 명의 산업인력을 양성해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또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던 거죠.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국 폴리텍 대학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접하게 되는데요. 혹시 그 입학에 따른 그 지원 내용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입학을 하면 모든 참여자는 전액 국비로 배우게 되고요. 매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훈련 수당 월 6만 6천 원과 교통비 월 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한 특강을 받을 수도 있고
국가 자격 시험 이론과 실기 응시료도 2대씩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숙사가 있는 캠퍼스는 기숙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신중년 특화과정 참가자는 기숙사 이용에 다소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신중년 특화 과정은 뭐 어떤 분야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까? 신중년 특화 과정에는 기계, 전기, 전기통신 IT, 자동차, 산업설비, 섬유 패션, 건축, 조리, 보건의료 등 6개 계열이 있고요. 특히 설비 관리나 건설기계, 공조냉동, 전기설비, 특수용접, 자동차 보건, 시니어 헬스케어, 패션 제품 생산은 자격 취득에 따라 재취업이 용이한 직종이라고 하고요. 각 캠퍼스마다 이 교육과정 세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이 신중년 특화 과정에 특히나 좀 관심이 가시는 그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사례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이 신중년 특화 과정을 경험한 분들은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철도 회사에서 25년간 일하고 또 배터리 회사에 5년간 근무했던 58세 서정원 씨는 폴리텍 대학 전기 내선 공사 실무 신중년 특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전기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고요. 퇴직한 뒤 재취업을 위해 폴리텍 대학을 찾은 그는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 이해에 집중하면서 학습을 이어나갔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 단기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정훈 씨는 폴리텍 신중년 특화 과정이 나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고 수료 후에도 꾸준히 공부해서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까지 연속으로 합격했다면서 이 나이가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라 이렇게 권하기도 했고요. 또 30년간 연구소에서 안테나 개발 직무에 몸담았던 57세 김종성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폴리텍 대학 전기과 신중년 특화 과정에 입학했는데 이분은 6개월 교육 과정 동안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받으면서 전기 기능사와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을 차례대로 취득했고 현재는 아파트 시설 관리 분야로 재취업해서 전기 설비 관련 현장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 정책적 성과에 있어서 이 정부 입장은 좀 어떠한가요? 고용노동부의 이명미 직업능력정책국장에 따르면 신중년 특화 과정은 중장년이 생애에 걸쳐 쌓은 경험과 숙련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더하는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훈련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연계해서 중장년층에 일할 만나는 인생 2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이 됐던 이 중장년층 세대의 퇴직 후 직업 전환과 또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신중년 특화 과정과 한국 폴리텍 대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